은 270억 달러 30조를 넘게 갖고 있는데요.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여러분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인데요. 이 노동절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오래간만에 종목 탐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인텔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텔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4나노에서 10나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연과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덩달아 주식도 오르는 시장에서 충분히 달리지 못하고 인텔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는데요. 얼마 전 2, 4분기 어닝으로 쇼크를 줬습니다. 인텔이 적자 상황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쇼크를 줬는데요. 주식은 발표 당일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주식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과연 지금이 위기의 시작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우리가 한번 회사를 살펴보면서 보유하신 분이나 새로 매수하실 분들에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재무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총은 1281억 달러, 보유 현금은 270억 달러 30조를 넘게 갖고 있는데요.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저도 조금 부럽긴 합니다. 총 마진은 61.7%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허라고 하죠. PE 레이쇼가 6.7인데 회사가 이미 완숙한 단계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을 내다봤을 때 성장 가능이 많이 높지 않은 점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PEG, 지금 현재 PE 레이쇼가 퍼가 앞으로의 성장 대비해서 4.42로 상당히 주식은 아직도 비싼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PBR은 주식이 많이 내려오면서 북밸류에 대비해 낮은 편입니다. 1.29고요. 배당이 놀랍게도 하이텍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연 4.68%로 상당히 높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약간의 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그래도 이렇게 배당은 있으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나 싶고요. 1년 매출은 662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 2, 4분기의 쇼킹한 어닝을 반영해서 1년 예상치가 많이 내린 상태고요. 매출 성장률은 역시 마이너스 9%에서 13%로 나쁘게 반영이 됐고, 총 부채는 325억 달러로 사실 현금이 많고 매출이 큰 상황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이 총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하죠. 현재 주가가 31불 23센트인데 고점 대비 52%나 내려온 겁니다. 반토막이 났죠.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하이텍 회사들은 꽤 많습니다. 놀랄 일은 아니고, 문제는 주식시장이 마구 올라갈 때도 인텔은 겨우겨우 올라간 그 고점에서 마이너스 52%가 되니 투자자들에게는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 4분기가 대체로 얼마나 나빴는지, 쇼킹했는지 인텔의 수익 구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텔의 어닝이 2, 4분기 어닝이 153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CCG 그룹, 이것은 인텔의 CPU로 PC를 만들어서 파는 PC 메이커들에게서 발생된 수입인데요. 그 분야가 25%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인텔의 어닝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것은 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PC 세일즈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레노버, HP, 델 전부 다 2, 4분기에 내려갔고 평균적으로 15.3%가 내려갔기 때문에 인텔의 수익 구조에도 바로 반영이 됐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AI에서 발생되는 수입인데요. 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AMD, 엔비디아 이런 각종 회사들의 어닝 발표에서 이 데이터 센터만큼은 둔화됐을지라도 성장은 하고 있었는데 인텔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이 좀 뼈아프지 않나 생각하고, 네트워크와 엣지에서 나오는 수입은 23억 달러로 16% 상승을 했고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어닝은 153억 달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매출인데요. ACS 그래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래픽 칩들 이런 매출이 들어가 있고요. 1억 8,600만 달러로 인텔의 수익 구조에서 크게 의미는 없고, 다음에 볼 것이 모빌아이라고 흥미가 있는데요. 이 모빌아이가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 이스라엘에게서 사들인 회사인데요. 이 모빌아이가 자율주행과 이 ACDS라고 하나요? 그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통해 사각지대를 보고 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때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장치를 시스템을 만든 회사인데요.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매출은 4억 6천만 불인데요. 지금 보시듯이 매출은 올라가고 있고 인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흥미있는 점은 이 IQ라는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 보조장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작년에 벌써 1억 개를 팔았습니다. 현재 30개의 오토메이커에서 승인이 돼서 각 회사의 자동차 프로덕션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커머셜,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속속 개발 및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험 단계에 있고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이 로보택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몇 년 전에 샀을 때 150억 달러 조금 넘게 주고 샀는데요. 이 회사를 주식시장이 상황이 나아지면 상장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상장가가 회사의 가치로 봤을 때 500억 달러 할 정도로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다고 이 모빌아이를 완전히 파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 팔을 계획으로 있고요. 이 많은 자금 회수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 탄탄해질 거고 모빌아이라는 회사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특히 주가에 좋은 쪽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좀 웃기는 것은 인텔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겠다고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1억 2천만 달러로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14나노에서 10나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애를 먹었고요. 10나노가 최근 나오고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미지수죠. 이 7나노, 5나노는 훨씬 공정이 어렵고 미세한데 그것을 언제 해낼 수 있을까? 퀘션 마크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파운드리를 한다니까 글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선 부시당하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인텔의 지난 몇 년간의 펀더멘탈 흐름인데요. 보시다시피 매출이 708억에서 4년 동안 790억으로 거의 제자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거의 제자리였고요. 순이득은 역시 내려가고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퍼도 사실 계속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고요. 부채는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2022년 이 쿼터로 보여드리는 건데 역시 이 적자가 좀 쇼킹하지 않았나. 퍼도 6.2로 내려올 만큼 주가는 많이 빠졌고요. 펀더멘탈 흐름에서 봤을 때 지난 몇 년간 회사가 정체되어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번호로 보여지는데요. 당분간은 이 흐름이 갑자기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전체적인 PC 세일즈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인텔의 흐름도 단기적으로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텔을 봤을 때 그럼 긍정적인 요소는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72%나 할 만큼 독점적이었고 그럴 만한 회사니까 특별히 많이 걱정은 하지 않지만 72.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때 거의 100%일 정도로 높은 점유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죠. 두 번째 긍정적인 것은 경영진이 엔지니어 출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14나노에서 10나노까지 헤매기에는 그 경영진이 이제 좀 더 기술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기술적인 경영진이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인가요? 12세대 i9부터 시장에서 조금씩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10나노가 늦어지면서 인텔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12세대 프로세서 특히 i9 12900K는 AMD보다 여러 분야에서 월등하다고 평가받고요.
이 칩은 DDR5 다음 세대 메모리 칩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번째는 칩셋이라고 반도체 회사들을 위한 법률인데요. 그 중에 390억 달러를 반도체 회사들의 새로운 시설, 설비 이런 데 도와주는 그런 큰 수혜자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빌아이를 스핀아웃 하면서 50%를 팔고 그 돈으로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부정적인 요소로는 AMD에게 아직도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내주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내주는 것에 긴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격세지감이라고 하나요? AMD가 요즘은 고사양을 자꾸만 먼저 내놓고 있고 인텔이 따라가는 장군 멍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AMD가 먼저 내놓고 인텔이 간신히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걱정이 되고요. 지금 AMD가 9월 27일 날 젠4 라이젠 7000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좋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인텔도 물론 나오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인텔이 항상 먼저 가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시간을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AMD가 먼저 가고 인텔이 따라오게 하는 그 시간 사이에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요. 세 번째 부정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 센터가 왜 내려갔느냐, 그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도 데이터 센터만큼은 둔화되긴 했지만 지켰는데 내려가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정적인 요소는 파운드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14나노에서 10나노까지 도달하는데도 엄청 헤맸는데 그런 회사가 파운드리를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TSMC가 파운드리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꽉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노리고 있는데 이 삼성과 인텔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경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업체로서 삼성, 인텔의 파운드리 자업을 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삼성과 인텔의 파운드리가 조금 힘을 못 내는 이유는 누가 경쟁자에게 자기네 칩을 바뀌기가 좀 꺼림직하죠. 같은 값이면 파운드리만 하는 TSMC가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20년이 넘는 경력도 한 몫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는 제가 봤을 때는 곧 사업을 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텔과 똑같은 회사는 없겠지만 인텔과 비슷한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여기 마이크론,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를 있는데 현재가가 여기 있고요. 시가 총액은 여기 있고 PE 레이쇼 퍼가 보시면은 마이크론과 인텔이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론의 매출은 아직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잘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인텔만큼 엉망이지가 않고요. 직접적인 경쟁 AMD를 보자면 35.19인데 역시 매출의 성장률이 이 퍼를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꽤 괜찮은 회사들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차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것은 인텔의 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뒤에 백그라운드에 이 노란색으로 그려진 이 차트는 AMD의 같은 기간이고요. AMD보다 인텔이 약간 먼저 이 타핑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너무 빠르게 계속 내려왔는데 이 지지 라인이 7년 된 지지 라인인데 이 지지 라인을 깨면 안 되겠습니다. 깨면 그 다음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 지지 라인이 홀드되길 빌고요. 좀 부정적인 것은 여기 보시면은 데드크로스가 생겼죠. 데드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주식은 하향 추세로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중간에 반등과 다시 하락과 여러 번 거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앞으로 하향 추세로 될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주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 12%의 개인적인 견해가 무엇인지 인텔은 지금 현재 과매도 지점에 와 있지만 주봉으로 RSI가 30 밑에 있을 만큼 과매도 기간이지만 결정적으로 2, 4분기에 적자가 났다는 것에 참다 실망적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31불선
이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뚫리고 3일 이상 바로 위로 회복하지 않으면 20달러대로 진입하고 25달러, 그 다음 메이저 지지인 22달러까지 밀릴 수 있는 패턴입니다. 하이텍 산업에선 종종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다운마켓에서 50% 반으로 꺾이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인텔 주식이 현재 52%가 내려왔지만 저 개인적인 뷰는 아직 싸지는 않다 합니다. 다시 반등을 하겠느냐? 단시간 내에는 회복이 힘들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이자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고 이 경제 침체 이런 불안함들이 많고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전체적인 PC 세율도 내려가는 다운사이클에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인텔이 비록 52%가 내려왔지만 하락이 멈췄느냐 장담할 수 없고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몇 년 동안 워낙 많은 투자자들한테 힘들었습니다.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의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반등장이 와도 같이 보조하면서 힘을 내기가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 주식이 많이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가를 노리고 짧은 기간 1년 이하의 이 매매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단기 매수를 말릴 수는 없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출구 전략을 확실히 짜고 그것을 지켜나가셔야 되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전략대로 잘 실천하지 못한다 싶으실 땐 반드시 사신 뒤 이 스탑을 걸어 놓으세요. 몇 %에서 아니면 몇 달러가 떨어지면 나는 손 털고 손절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인텔이 지금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인텔이 그 진가를 발휘할 거다.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하락의 멈추고 횡보를 하거나 상승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이런 장기 투자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데 손해가 많이 난 경우죠. 인텔이라는 회사가 칩에서 주도적으로 리더를 한 회사지만 현재 마켓시어를 뺏기고는 있지만 돌아보십시오. 주위에 돌아가는 컴퓨터에서 인텔 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인텔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기술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력과 충분한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많이 내려왔을 때 보유를 오히려 조금씩 많이 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 늘려서 단가도 낮추고 또한 그 홀딩도 좀 의미 있는 홀딩으로 선까지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조건이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많은 비중 50%가 이상 되는 그런 너무 많은 몰빵 투자는 곤란하고요. 특히 증권회사에서 주는 마진이나 아무리 저이자라도 빚으로 소위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지켜가면서 보유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이 CPU 시장은 모든 분야에서 점유율이 60-70%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도 리더고 공룡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리기는 힘들 거예요. 이쯤에서 기술적으로 인텔이 분발해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봤듯이 이 현찰, 이 어마어마하죠. 30조가 넘습니다. 이 30조가 넘는다는 소리는 충분히 새로운 기술을 위한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전쟁 자금, 이 총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게 보인다고 인텔을 허접한 회사로 보지 마시고 인텔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요.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인텔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아까 봤듯이 4% 이상 배당도 주니까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텔에 대해서 이 노동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인텔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요. 조금이나마 인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현재 마켓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텔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메타도 50% 이상 떨어져 있어요. 엔비디아도 50%가 아니라 여기는 60% 정도 떨어졌을걸요. 정말 엉망입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라리 마켓 들여다보는 것을 조금 삼가하시고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종목 탐구는 오래간만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영상과 비슷한 이 종목 탐구도 자주 할 테니까요.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실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그것 또한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좋은 하루, 멋진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